그럼 두 분은 헌팅 포차나 클럽 같은 데 자주 가셨나요? 저는 20대 안녕하세요. 다양한 주제를 부동산적 시각으로 쉽고 재밌게 풀어서 얘기해보는 부테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대 메인 상권에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홍대 주변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얼마 전에 홍대에 나가보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좀 붐비기 시작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아예 끝난 거는 또 아니지만 레드로드 한번 칠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약간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외국인들도 관광객들 엄청 많아지고 또 상가를 찾는 손님들 자체도 되게 많아진 것 그렇죠. 같아요. 한때 거기가 굉장히 공실이었잖아요. 저희들 말로는 부서졌죠, 상권이. 네. 맞아요. 공실이 엄청 많아졌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K 문화가 좀 열풍이다 보니까 홍대 유명한 레드로드길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돌들도 거기서 커버 댄스도 되게 많이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도 일반인들도 거기서 요즘에 유행하는 릴스나 쇼츠 맞아요. 같은 영상들도 되게 많이 찍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공연이나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분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맞아요. 그러면 홍대에 와서 뭐 하고 놀아요, 도대체? 헌팅하죠? 헌팅이요? 네. 그렇죠. 사냥? 아, 멧돼지 헌팅 말고요. 네. 헌팅 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사실 저는 헌팅 포차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에이, 다 있었다던데. 그 그때는 시절에도 진짜 그냥 마구잡이였죠. 마구잡이. 아, 마구 아. 사냥? 네, 마구. 어, 근데 도대체 헌팅 포차가 어떤 개념이에요? 일반 음식점이죠, 사실. 일반 이제 음식점. 부동산적으로 보면은 일반 음식점의 일반 술집인데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술집. 다양한 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사교장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문화인 거죠. 보면. 일단 젊은 이성들이 모이고 그쵸. 좀 이게 교류가 된다 싶으면 음. 장소가 장례식장도 장례식장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그거는 같긴 좀 한데.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홍대에서 좀 창업하고 있는 그런 헌팅 포차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영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건 창업을 하려면 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보통 거의 다 프랜차이즈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돈이죠. 이제 가맹비는 최소 500에서 이제 많게는 1,500까지 생각을 하면 되시고, 교육비는 최소 250에서 많게는 550까지 생각하면 되시고요. 계약 이행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없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보통 평당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주방 설비, 홀, 가구, 집기 포함해서 거의 한 3천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철거해야 되는 시설이 있거나 냉난방 시설이나 아니면 소방, 공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그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월세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있고요. 그럼 보통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한 1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꽤 같습니다. 많이 드네요. 꽤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일단 그런 헌팅 포차가 되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수용력이 일단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커야겠죠. 작은 데서 이런 교류가 못하죠. 잘 이게 그렇죠. 선택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선택지나 그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한가? 하여튼 좀 규모가 좀 커야겠죠. 맞아. 규모가 커야 되고, 그리고 메인 상권이고 사람들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평수 자체가 15평, 30평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또 메인 상권을 아무래도 구해야 하다 보니까 권리금이 좀 아무래도 비싸죠. 뭐 최소 한 5천 이상에서 한 억대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헌팅 주점이라 그래야 되나? 헌팅 포차? 네. 그런 게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른 이제 포차들이랑은 다르게 이제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이제 칩을 하나 주더라고요. 입장과 동시에 칩을 하나 주는데 사행성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거기만의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화폐 같은 거죠. 네. 칩이 쌓이면 뭐 10개의 뭐 안주 하나, 뭐 다 5개의 소주 한 병,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헌터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칩만. 그냥 나는 아, 칩만 싹쓸이 한다. 나는 안 만나겠다. 아 칩헌터. 저번에 저는 가니까 굉장히 등치 좋으신 분이 칩 가지고 와라. 팔씨름 하자 하고 테이블 하나에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술도 안 먹으러 가. 그냥 친구들도 다 없어.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 칩 여기 쌓아두고. 그러라고 온 곳은 아닐 텐데. 그러게요. 그 사람 잘못 이해하죠. 잘못 이해하셨죠. 힘 자랑하러 오셨나 보다. 네. 홍대에 젊으신 분들이 좀 모이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지리적인 위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오를 수 있는 게 인천, 부천, 경기도 서남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충분히 밤에 놀고 갈 수 있는 아 곳인데 그렇죠. 맞아. 강남 같은 경우나 이태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홍대에 가서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나?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뭐 부천이나 인천 이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맞아요. 의외로 서울 사람들이 네. 별로 없어요. 그럼 두 분은 헌팅포차나 클럽 같은 데 자주 가셨나요? 저는 20대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왜요? 나이가 30살 넘으면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인인지를 확인하려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딱 보더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면 야단 맞겠네요. 그렇죠. 매 맞아요. 매 맞아야죠. 그러면 과거의 홍대 상권과 지금의 상권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예전 상권이랑 또 비교하면 예전도 예전대로 굉장히 핫했고 현재는 현재대로 핫하다고 하면은 현재는 예전이랑 다르게 업종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팝업 스토어, 연예인들 팬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생일 잔치를 생일잔치. 버려주더라고요. 예. 카페를 빌려서 맞아요. 네. 생일 잔치를 어. 연예인 팬카페, 뭐 생일 잔치, 뭐 데뷔 몇 주년 이런 거를 홍대 카페에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나중에 생일 잔치 그런 데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꼭 해드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홍대 상권이 예전에는 그 홍익대학교 입구 쪽에 홍놀이 있잖아요. 홍대 놀이터 쪽으로 아예 상권이 좀 발달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 특정한 상권만 발달돼 있다가 이제는 연남동부터 이제 뭐 동교, 서교 그리고 이제 합정동까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걸 저는 맞아요. 좀 체감이 돼요. 맞아요. 근데 홍놀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옛날에 많이 노가다 보셨어요. 느꼈죠 방금. 이제 홍대라는 개념이 홍대 정문이나 삼거리 포차, 홍대 놀이터 주변 진짜 메인 상권에. 근데 이제 홍대라고 하면 연남동, 합정, 상수, 망원동까지 완전 확장된 것 같아요. 되게 홍대 다양하게. 간다고 하면 망원동도 홍대로 포함되고 맞아.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 홍대라는 것 중심 자체가 좀 예술인의 거리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홍대 미래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모여서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지역이 홍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메인 상권은 그런 특색보다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팅포차나 젊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다 같이 놀 수 있는 좀 그런 맞아. 볼거리가 많은 그런 걸로 좀 바뀐 네. 것 같고 거기에 있었던 그런 예술적이고 좀 독특한 점포들이 망원동이나 합정이나 이제 연남동 쪽으로 빠지면서 머니파워라고 하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홍대 메인 상권보다 망원이나 연남동, 합정 외곽 쪽으로 빠지셔가지고 좀 돈을 쓰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렇죠. 홍대 상권이 이미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지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지역으로 좀 선호를 하시나요? 만약에 조금이나마 좀 마포구에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기존의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 수요가 좀 꾸준한 곳으로 좀 투자하시길 권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서교동이나 동교동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임차 수요, 뭐 임차사들이 좀 점잖은 어떤 이런 오피스 쪽으로 보신다고 하신다면 합정 쪽 라인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예전에 구옥들을 사셔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서교동, 동교동 라인만 봤어요. 홍대 하면 거기밖에 이제 좀 번화가다 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매수 이제 의뢰 오신 고객님도 서교동, 동교동 라인을 제외하고 이제 망원이나 합정 뭐 다양하게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외곽 쪽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무래도 강남은 금액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대체 투자로 이제 마포나 이쪽 근방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맞아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홍대 메인 상권과 업종 그리고 홍대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한때 투자 불패의 신화를 거듭했던 마포 지역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바른 투자를 위해 많은 매체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만의 신념과 본인만의 가치 투자로 부동산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테랑이었고요. 다음엔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